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짧은 하나 좀 같이 갑시다. 오늘도 안 더우세요? 네, 괜찮아. 괜찮아. 에어컨이 잘 돼서. 어린이들의 행복과 고민, 북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각각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어린이 절반 가까이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게 아마 5월달 어린이날 즈음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린이의 현재 행복도 지금 행복하다 82%, 보통 14%, 행복하지 않다 5%. 애들은 아직은 그래도 행복해 하네요. 그죠?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한 때,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을 때, 친구들과 놀았을 때, 부모님이 있을 때가 애들은 제일 좋죠. 네, 저는 이 답에 굉장히 좀 의미를 두는 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뭐 어디 좋은 데 가봐야 소용없다, 그거 기억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어떤 장소나 특별한 곳은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다녀왔을 때 그 감정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갔다 온 감정은 그건 끝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증거 자료를 남겨야 돼. 사진을 반드시 여기 갔었다. 네네. 예, 나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목마 태워서 막 걸어갔던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예, 애들이 그거 보고 이제 기억은 못해도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아, 우리 아빠가 우리 네. 이렇게 해줬구나 하는 그런 게. 네. 자,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 가장 큰 고민은 학업이다. 벌써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요즘에 초등 의대반이 있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대치동에서. 네. 3학년에서 4학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게 의대가 있는 지역엔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의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의대가 있는 지역에는 초등 의대반이 다 있대요. 의대가 없어도 뭐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옛날에 치면 그 영재학교 같은 건데, 그렇죠. 이름을 요즘에 뭐 다 어쨌든 다 의대로 가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선행학습해서 계속 돌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의대반의 핵심인데. 씁쓸하죠. 씁쓸해. 공부 잘하면 기계적으로 공부해서 의대 간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연봉 차이가 그렇죠. 4배라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대 가서 대기업을 갔을 때 연봉이 뭐 한 7천에서 1억 사이. 그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의대에 가서 지방의대라도 의사가 되면 2, 3억에서 시작이 되니까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평균으로. 지금 대학 서열이 꼭대기는 의대, 그렇지. 그다음 서울대, 뭐 연구대 이런 식으로. 의대가 1위부터 20위, 지방의대까지 다 전부 다 의대로 하고. 그건 지금 뭐 서울대 다닌다고 하면 아유, 의대 못 가서 서울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 다니다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공부는 좀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니까 전부 다 다시 의대로 다 빠지고,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인데. 걱정이에요. 근데 또 20년은 AI 그 로봇 의사들 나오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다 이제 의사들도 이제 다들 거리에 나오게 될 텐데, 의사들이 막을까? 자기들이 법을 또 그런 거? 그럴지도 모르죠. 하여튼 확실히 근데 그런 게 유행이 있나 봐요. 예전에는 우리 때만 해도, 목사님이나 저 때만 해도 뭐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뭐 서울대 뭐 물리학과, 이게 거의 탑이었잖아요. 물리학과는 조금 윗세대고, 서울대 법대나 뭐 아니면 뭐 컴퓨터공학과, 막 이런 게 탑이었는데 확실히 전자공학과, 지금은 이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산업화 시대가 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러네. 학업, 미래에 대한 불안,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외모, 교우관계. 학교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예체능인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점심시간, 쉬는 시간. 그렇지. 남한과 북한 단일민족이 아니다. 절반 가까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죠? 인식조사. 20, 30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은 하나의 민족 구성원이다. 남한 주민과 북한은 사실상 같은 민족을 볼 수 없다. 전체는 이렇게 많은데, 이게 40대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와 10대, 20대, 30대까지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세대가 더 올라가면 이제 더 차이 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골든 타임이 내가 볼 때 앞으로 한 20년 안에 뭔가에 지금처럼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그건 정말 서로 원하지 않을 거다. 통일해라 그래도 됐어요 서로. 그래서 20년 안에 뭔가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돼서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획기적인 계기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죽는 거지. 빠른 시간 그러지 않으면은 김정은이 나름대로 지금 통치를 잘하고 있거든요. 북한 안에서는. 그렇게 20년을 그 친구가 계속을 했다 그러면 이거 남북은 이제 더 이상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노선을 확실하게 이제 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뭐 막말로 뭐 미칠 거 없는 거지 굳이. 그러니까 뭐 아유 북한 끌어들여서 괜히 혼란스러우니 우리끼리 가자. 그래서 앞으로 길면 20년 동안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남북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갈라설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과 국제대회 단일팀 결성, 찬반 의견 팽팽. 그렇죠. 찬반 동의하는 편,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동의하지 않는 편. 그래도 비슷하네요. 그래도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니다. 단일민족 국가다.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이것도 좀 팽팽한데 겉으로는 단일민족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지금 단일민족이 아닌 게 사실은 맞죠. 굉장히 지금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오히려 연령별로 보면 지금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가 50대가 제일 많네요. 그죠? 여기 보면 젊은 층일수록 단일민족 국가다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가 41%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 이민 확대 필요에 대다수 동의하나 사회 갈등 확대 우려 의견도 높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확대해야 된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일자리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좀 뭐 일자리는 어쩔 수 없죠. 일자리를 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법을 잘 만들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 전체 한 500만인가? 저 몇 명이죠?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5천만 중에서 외국인들이 하여튼 몇백만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00만까지는 안 되나? 한 2, 300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500만 될까? 500만이면 굉장하다. 10%.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500만이면? 500만까지 안 되나? 아시는 분들, 찾아봅시다.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 짧게 우리가 한번 사회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뭐, 아실까요? 네, 좀 씁쓸하네요. 근데. 네. 뭐, 인구 얘기까지 안 나왔지만, 인구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이민, 특별 지역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포항이, 한번 10원 구역으로 비자 좀 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일자리 같은 거에서 이민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만 명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한 60만 명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러면서 실험적으로 외국인들하고 할 수 있는 뭐 언어학교라든지 문화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교회도 거기에 또 솔선수범하고 다문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비율을 한 20%까지 높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샘플링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 영상을 우리 시장님에게 한번 보내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